옛날 영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한양의 마포 나루터는 팔도의 물화가 모이고 흩어지는 조선 제1의 장터였습니다. 새벽이면 충청도에서 올라온 소금배가 닿았고, 해질 무렵이면 전라도 쌀을 실은 화물선이 줄줄이 들어왔지요. 나루터 언덕배기에는 크고 작은 객주와 여각이 즐비하였고, 짐꾼들의 호령 소리와 흥정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나루터의 얼굴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골목마다 왈자패들이 으슥한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고, 돈 냄새를 맡은 자들의 눈빛이 들짐승처럼 번뜩였지요. 돈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욕심이 깃드는 법. 마포 나루터가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마포 나루터에서 가장 큰 객주를 거느린 이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마포의 호랑이 마님이라 불리는 정춘심이었지요. 정춘심은 수십 년간 마포에서 객주를 일으켜 만석군 소리를 듣는 대단한 여장부였습니다. 나루터의 뱃사공부터 포목산까지 한양에서 정춘심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 위세당당한 겉모습과 달리 정춘심의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5년 전 장남을 병으로 잃은 뒤 설상가상으로 새 며느리 홍진화가 다른 남정네와 정분이 나서 가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나다는 소식에 정춘심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배신감과 아들의 그리움이 뒤엉켜 밥 한술 넘기지 못하는 날이 허다하였고, 한때 서슬퍼던 눈빛은 나날이 깊은 수렁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나루터의 한쪽 구석 좁은 난전에서 주먹밥을 파는 아낙네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며느리 홍진화였지요. 홍진화는 시댁에서 쫓겨난 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외아들 한음이를 업고 이 장터 저 장터를 떠돌며 하루벌이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신세였지요. 손은 갈라 터지고 얼굴은 볕에 그을렸으나 아들 한음의 맑은 눈을 볼 때면 홍진화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정춘심은 오랜만에 몸을 일으켜 나루터를 둘러보고 있었지요. 신복 오서방이 부축하는 팔에 의지한 채 객주들의 장부를 살피는 것이 그날의 일과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맑고 청량한 아이의 목소리가 마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주먹밥이요. 약고추장 주먹밥. 한 입 드시면 두 입 생각나는 어머니표 주먹밥이요. 정춘심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전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목청을 높이는 대여섯 살 남짓한 사내아이가 눈에 들어왔지요. 오서방이 아이에게서 주먹밥 하나를 사왔고, 마님은 별 기대 없이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정춘심의 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혀끝에 감도는 달짝지근하면서도 알싸한 그 맛은 세상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지요. 이씨 집안에 내려오는 비법 고추장에 복분자로 단맛을 내고, 그리고 황태포를 갈아 넣어 열효를 숙성시키는 약고추장 비법은 정춘심이 오직 며느리 홍진화에게만 전수한 가문의 비법이었습니다. 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밥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심장이 북처럼 울렸지요. 정춘심은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난전 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좌편 뒤에서 분주히 주먹밥을 빚는 아낙네의 뒷모습이 보였지요. 볕에 그을린 목덜미가 고된 삶의 야위였으나 꼿꼿한 등줄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껑충거리는 사내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본 마님은 숨이 멎는 듯하였습니다. 오똑한 콧날과 초승달 같은 눈매가 죽은 장남의 어린 시절과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지요. 정춘심은 떨리는 목소리 오서방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오서방, 저 안악과 아이가 어디서 왔으며 어찌 사는지 알아오게. 단 이 일은 절대 아무도 몰라야 하네.
오서방은 마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후 보름쯤 지나 오서방은 마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가져온 소식은 정춘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었지요. 마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이옵니다. 오서방이 낮은 목소리로 전한 전말은 이러하였습니다. 여러 해 전 장남이 세상을 뜬 직후 차남 이대영이 형수 홍진화에게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였다는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문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죄목 또한 이대영이 장부를 조작하여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형의 목까지 다 차지하려는 탐욕이 빚어낸 패륜이었지요. 정춘심은 오서방의 보고를 듣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사시나무처럼 떨리더니 이윽고 마님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내 눈이 멀고 내 귀가 멀었구나. 마님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매서운 눈빛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지요. 정춘심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국리를 거듭하였습니다. 당장 며느리를 불러들이고 이대영의 목을 조이고 싶었으나 마님은 오랜 장사꾼답게 성급함을 경계하였지요. 섣불리 나서면 이대영이 먼저 손을 쓸 것이 뻔하였습니다. 며느리와 손주에게 해코지라도 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터였지요. 또한 며느리 홍진화가 시어머니의 낯을 알아보고 놀라 도망이라도 친다면 다시 찾을 길이 막막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냥할 때 몸을 낮추는 법이지. 마님은 결심하였습니다. 비단 옷을 벗고 때 묻은 누더기를 걸쳤지요. 숯검정을 얼굴에 칠하고 머리카락을 헝크어뜨렸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지팡이를 짚으니 더 이상 마포를 호령하는 마님의 그림자는 남아있지 않았지요. 오직 어린 행색을 한 미친 노파 할멈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춘심은 오서방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객주 잃은 당분간 그대가 맡아주게. 나는 며느리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볼 것이네. 대영이에게는 내가 병이 깊어 방에 누워있다고만 전하시게. 오서방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루터 난전어기에 거린 노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악취를 풍기며 중얼중얼 헛소리를 내뱉는 그 할멈을 사람들은 모두 피하였지요. 며느리 홍진화의 좌판 옆 빈터에 떡하니 주저앉은거린 노파를 처음에는 홍진화도 난감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할멈이 손님을 해치지도 음식을 훔치지도 않았기에 내버려 두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웃 좌판의 억센 상인이 홍진화의 자리를 빼앗으려 행패를 부리자 거린 노파가 느닷없이 오물 묻은 손으로 그 상인의 옷을 움켜잡은 것이지요. 이 할멈이 미쳤나. 상인은 코를 틀어막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뒤로도 홍진화를 괴롭히는 자가 나타날 때마다 거린 노파의 괴성이 어김없이 터져나왔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였으나 누구도 그 냄새나는 할멈의 정체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사가 제법 궤도에 오르자 홍진화에게 뜻밖의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늘어나니 재료가 바닥을 드러낸 것이지요.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던 형편에 쌀과 재료들을 충분히 사두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홍진화는 아들 한음이를 재우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좌판을 열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한 밤이었지요. 그런데 이튿날 새벽 대문 앞에 놀라운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에 곱게 쌓인 최상품 쌀 한 가마, 기름기가 도는 소고기 한 덩이, 그리고 참기름 한 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누가 두고 갔는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 도깨비가 가져다 준 것입니까? 한음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고 홍진화는 대문 밖을 한참이나 두리번거리다 끝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홍진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 모습을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거린 노파의 눈에서도 소리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춘심은 고개를 돌려 입술을 꽉 깨물며 발길을 돌렸지요. 그날 이후 거린 노파 할멈과 어린 하늘미 사이에는 묘한 정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겁 없는 하늘미는 다른 아이들이 코를 막고 피하는 할멈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주먹밥을 건네곤 하였지요. 할머니, 배고프시죠? 이거 드세요. 우리 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정춘심은 손주가 건네는 주먹밥을 받아들며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주먹밥 속에 배인 며느리의 정성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였지요. 어느 날 하늘미가 할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뜻밖의 말을 꺼내었습니다. 할머니 눈이 우리 아버지랑 닮았어요. 순간 정춘심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속 눈하고 할머니 눈이 똑같아요. 하늘미는 해맑게 웃으며 할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이 닿는 순간 정춘심은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수검정을 칠한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마님은 어금니를 꽉 다물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 할미가 곧 데리러 가마. 가슴 속으로 삼킨 그 한마디가 정춘심의 온 뼈마디를 울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나루터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지요. 홍진화의 주먹밥 장사가 날로 번창하여 나루터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짐꾼들 사이에서는 점심때면 일에 약고추장 주먹밥을 사 먹는 것이 버릇처럼 자리 잡았지요. 그 소문이 마포 나루터를 쥐고 흔드는 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다름 아닌 마님의 둘째 아들 이대영이었지요. 이대영은 어머니 정춘심이 병석에 누운 틈을 타 객주의 실권을 차지하고 나루터의 난전마다 자릿세를 뜯어내며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난전에 새로운 주먹밥집이 장사가 잘 된다고? 자릿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니 당장 받아내어라. 이대영의 명을 받은 왈자패 서넛이 홍진화의 좌판 앞에 떡 버티고 섰습니다. 사내들이 좌판을 발로 걷어차며 으름장을 놓았지요. 여기서 장사하려면 자릿세를 내야지. 무슨 배짱으로 그냥 장사하는 게냐. 자릿세요? 홍진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사내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매달 10량씩 내야 한다. 오늘부터 당장 내놔라. 그건 너무 과합니다. 그렇게 내면 우리는 굶어 죽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사내가 좌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주먹밥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한음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머니 괴롭히지 마요. 하지만 사내들은 코웃음만 쳤지요. 이런 건방진 꼬맹이가. 사내 하나가 손을 지켜들었습니다. 홍진화가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린 노파가 냄새 지독한 오물을 사내들 얼굴에 정통으로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 할멈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미친 듯이 괴성을 질렀지요.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고 할멈이 휘두르는 지팡이의 사내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맛이 어떠냐, 이놈들아. 할멈은 미친 듯이 웃어대며 지팡이를 휘둘렀고 사내들은 그 기세에 눌려 욕설만 내뱉으며 물러났습니다. 이윽고 사내들이 사라지자 홍진화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면서 우두머리의 눈이 홍진화의 얼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 이대영에게 돌아간 왈자패 우두머리는 낮은 목소리로 보고하였지요. 도련님, 그 아낙네 얼굴을 자세히 보니 도련님께서 보여주신 옛 큰마님의 인상착의와 꼭 닮았습니다. 그 순간 이대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더니 음산한 웃음이 새어나왔지요. 형수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어둠 속에서 이대영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겼습니다. 이대영은 그 밤으로 움직였습니다. 형수 홍진화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이대영에게 있어 목에 걸린 가시와도 같았지요. 만에 하나 어머니의 귀에 진실이 들어간다면 그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터였습니다. 이대영은 곧장 포도청에 포졸 우두머리를 찾아갔습니다. 넉넉한 은자가 담긴 주머니를 슬며시 밀어넣으며 입을 열었지요. 나루터 난전에서 주먹밥을 파는 안악이 있소. 그년이 작물을 취급하며 불법으로 난전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 주시오. 포졸 우두머리는 은자의 무게를 가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사흘 안에 체포할 수 있는 증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지만 이대영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홍진화의 좌판 근처에 몰래 도둑 맞은 포목 꾸러미를 숨겨놓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하였지요. 작물을 취급한 증거가 나오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을 내겠다. 형수고 족하고 이 마포당에서 영영 사라지게 해주마. 이대영의 독한 다짐이 어두운 방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처마 끝을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그 무렵 정춘심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서방이 급히 전해온 소식 때문이었지요. 마님, 큰일이 옵니다. 둘째 도련님이 포도청과 손을 잡았습니다. 큰마님을 작물 취급죄로 잡아들일 작정이 옵니다. 정춘심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매섭게 빛났습니다. 거린 노파의 행색 아래 잠들어 있던 마포 호랑이가 서서히 눈을 뜨는 순간이었지요. 그래, 잡아가게 두어라. 오서방은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님의 두 주먹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곤욕을 치를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마님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온 힘을 다하는 법이다. 대영이 그놈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려면 그놈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도록 해야 하네. 정춘심은 오서방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객주의 장부 원본을 확보할 것. 5년 전 홍진화를 내쫓을 때 동원된 하인들 증언을 모을 것. 그리고 장터에 믿을 만한 상인들에게 그날 나루터로 모여달라 은밀히 부탁하는 것이었지요. 가장 처절한 무대 위에서 가장 확실하게 끝을 낼 것이다. 늙은 호랑이의 덫이 소리 없이 놓이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나루터 장터에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포졸 대여섯이 들이닥쳤습니다. 좌판을 뒤엎고 홍진화의 두 팔을 거칠게 결박하였지요. 2년이 작물을 취급하고 불법 난전을 운영한 죄, 당장 포도청으로 끌고 가겠다. 홍진화는 영문도 모른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좌판 아래에서 본 적도 없는 포목꾸러미가 쏟아져 나왔지요. 아들 한음이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그때 군중 사이를 가르며 비단 도포차림의 사내가 느긋하게 걸어왔습니다. 바로 이대영이었지요. 이대영은 결박당한 홍진화의 앞에 서더니 비웃음을 머금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지. 우리 집안 재산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 여기서 또 작물 장사를 하고 있었구먼. 이대영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가더니 주먹밥 번주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애써 만든 주먹밥들이 나뒹굴었지요. 그러나 홍진화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며 이대영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지요. 서방님의 동생이라 차마 입을 열지 않았으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을 어찌 영영 덮을 수 있겠습니까? 이대영의 눈이 사나워졌습니다. 다시 손을 치켜드는 순간 한음이 어머니 앞을 막아섰지요. 우리 어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어린아이의 외침에 이대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막아선 한음을 거칠게 밀쳐냈지요. 작은 몸이 나뒹굴며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늘아. 홍진화가 결박된 채로 몸을 비틀었으나 꿈쩍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터의 상인들이 분노하여 웅성거렸으나 포졸들의 눈빛이 번뜩이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였지요. 그때였습니다. 군중의 맨 뒤쪽에서 거린 노파 할멈이 지팡이를 끌며 비틀비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느린 발걸음이 장터 한가운데를 향하고 있었지요. 거린 노파가 쓰러진 한음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아이의 얼굴을 거친 손으로 어루만지며 고개를 천천히 들었지요. 순간 이대영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미친 할멈이 또 나타났군. 끌어내어라. 부하들이 달려들어 거린 노파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 할멈의 입에서 나지막하되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손을 놓지 못할까. 사내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의 미친 할멈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드는 목소리였지요. 거린 노파가 천천히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한치, 두치 펴지더니 마침내 꼿꼿이 섰지요. 옷소매로 얼굴의 숯검정을 훔쳐내자 장터의 공기가 멈추었습니다. 숯검정 아래에서 드러난 얼굴은 바로 마포 호랑이 정춘심이었습니다. 서슬퍼런 두 눈이 이대영을 꿰뚫었지요. 장터에 모인 수백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이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석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어야 할 어머니가 거린 노파의 행색을 하고 눈앞에 서 있었지요. 이대영은 다리가 풀려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춘심은 쓰러져 있는 한음이를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옷에 찍힌 흙자국을 내려다보는 마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러나 고개를 들어 이대영을 바라보는 순간 그 눈물은 불꽃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영이, 내 이놈. 마님의 일갈이 장터를 뒤흔들었습니다. 내 놈이 방금 밟은 것이 내 손자의 살이고 내 형의 피다. 이대영의 무릎이 저도 모르게 꺾이려 하였으나 이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행색이십니까? 병환이 깊으셔서 헛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까? 닥치지 못할까? 정춘심의 호통에 이대영의 입이 굳게 닫혔지요. 내가 거린이 되어 이 장터 바닥을 기어 다닌 것이 석 달이다. 그 석 달 동안 내 악행을 낱낱이 보았고 낱낱이 모았다. 마님이 손을 들어 올리자 장터 사방에서 객주의 무사 20여 명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사들은 포졸들과 왈자패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이대영의 앞뒤를 에워쌌지요. 오서방이 두꺼운 문서 꾸러미를 들고 마님 곁에 섰습니다. 정춘심은 문서를 펼쳐들어 군중 앞에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여기 이대영이 조작한 장부 원본이 있다. 5년 전 며느리 홍진화가 재산을 빼돌렸다 하였으나 실은 이 자가 형의 몫을 가로채고 형수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포도청 포조를 은자로 매수한 증거 또한 여기 있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상인들의 분노가 파도처럼 일어났지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형수와 조카를 그리 짓밟다니. 이대영은 사면초가에 몰려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단 도포 자락이 흙먼지에 뒤범벅이 되었지요. 정춘심은 아들이었던 자를 내려다보며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내 형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살아서 이 꼴을 보게 되었으니 차라리 눈이 먼 것이 나았을 것을. 이대영의 고개가 땅으로 처박혔습니다. 한동안 장터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춘심은 천천히 몸을 돌려 결박당한 채 무릎 꿇은 홍진화에게 다가갔지요. 홍진화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5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꾸지 못한 꿈이 눈앞에 펼쳐진 것만 같았지요. 어머님, 정녕 어머님이십니까?
정춘심이 직접 며느리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밧줄이 풀려나가자 홍진화의 손목에 붉게 패인 자국이 드러났지요. 마님은 그 손목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화야. 마님의 입에서 며느리의 이름이 떨리며 흘러나왔지요. 미안하구나. 내 귀와 눈이 멀어 너를 고생시켰다. 그 한마디에 홍진화의 두 눈에서 5년 동안 삼켜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함도 서러움도 그리움도 모두 녹아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었지요. 정춘심이 바닥에 떨어져 짓이겨진 주먹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흙이 묻은 그 주먹밥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마님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지요. 우리 가문의 맛이 바로 이것이다. 그때 한음이 할머니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장터 한복판에서 부둥켜 안고 오열하였지요. 장터의 상인들도 눈시울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느새 가을볕이 세 사람을 포근히 감싸 안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사흘 뒤 마포 나루터 장터 한복판에 큰 방이 붙었습니다. 정춘심이 직접 쓴 그 방에는 이대영의 죄상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장부를 조작하여 형의 재산을 가로챈 일, 형수에게 나쁜 죄질의 누명을 씌워 내쫓은 일, 그리고 포도청 포조를 은자로 매수하여 거짓 증거를 꾸민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루터를 오가는 사람들이 방 앞에 모여들어 수군거렸지요. 이대영의 악행은 삽시간에 한양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춘심은 가문의 사당 앞에서 이대영을 무릎 꿇렸습니다. 문중 어른들과 하인들이 도열한 가운데 마님은 비장한 목소리로 선언하였지요. 이대영, 너는 오늘부로 이 가문에서 영구히 축출한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대영은 이마를 땅에 찌으며 살려달라 외쳤으나 정춘심은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미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을 리 없었지요. 그러나 마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독이 된 가지를 치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썩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대영이 객주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고 무거운 대문이 닫혔습니다. 정춘심은 사당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지요. 큰아들아, 이제야 내 한을 풀어주는구나.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포나루터 언덕배기에 정갈한 밥집 하나가 문을 열었지요. 간판에는 큼지막하게 마포 주먹밥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홍진화가 직접 빚은 약고추장 주먹밥은 여전히 나루터 최고의 별미로 이름을 날렸지요. 정춘심은 객주 운영을 오서방에게 맡기고 며느리의 밥집 마루에 앉아 손주 한음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한음이의 맑은 목소리가 마루에 울려 퍼질 때마다 마님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 사이로 웃음꽃이 피어올랐지요. 어느 저녁 밥집 문을 닫으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장사란 무엇입니까? 정춘심은 나루터 너머로 붉게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대답하였지요.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홍진화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음이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 쏙 끼어 앉아 해맑게 웃었지요. 노을빛이 세 사람의 얼굴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옛말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으로 거두고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으로 거둔다는 뜻이지요. 정춘심은 거린의 행색으로 몸을 낮추면서까지 가문의 잘못을 바로잡았고, 홍진화는 5년의 고된 세월 속에서도 정직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심은 통하고 거짓은 무너지는 법이지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여도 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는 반드시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